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업문화유산연구원의 차승철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경주에서 조사된 유적에서 나타난 그 대호, 목간에서는 대옹이라고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호가 출토된 유적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월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옹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인 내용에서는 조금 대옹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거기서 조금 한 발짝 좀 나가가지고 이러한 음식들의 소비 패턴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결론부에 넣었는데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경주 성건동에서 조사된 통일신라 시대의 창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대충 이 정도 모습이고, 이 안에 약 한 100여 개 이상의 항아리가 이제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아리의 존재 때문에 당시 어떤 창고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마침 또 이제 이용현 선생이 월지 목간을 분석한 내용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음식들과 이러한 항아리에 대한 관련성이 조금 눈에 보여서 이번에 발표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예, 목차입니다. 예, 신라 왕경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출토된 목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라 왕경 목간이라는 책자가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간이 출토된 이런 유적들과 이용현 선생의 이런 연구, 그 다음에 연대 비정, 그 다음에 음식물에 대한 내용 등이 소개가 되면서 월지에서 어떤 특정 계절에 어떤 특정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예, 월지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대체로 그 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석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젓갈로 추정되는 어떤 음식, 그 다음에 그릇으로서 옹, 그 다음에 장군, 그 다음에 어떤 곳에 위치했냐 등의 이러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출토된 목간들에서도 이러한 석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 석을 갖다가 그 가마니아 같은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도정 여부에 따라 가지고 십석이봉처럼 항아리에다 넣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목간에 대한 어떤 시기 부분은 대체로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보니까 일단 목간에 나타난 그 음식이 사용된 계절이 주로 겨울에서 봄, 음식의 종류는 생선과 그다음에 노루, 멧돼지 같은 이런 육상동물과 바닷동물이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젓갈이나 식혜냐는 이런 어떤 음식의 종류까지도 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옹이라고 표현된 것과 장군, 그 다음에 이제 옹으로 표현된 이 그릇이 과연 이제 산지에서 음식을 담아온 그릇인지, 아니면 현지에서 이런 음식을 가공해서 보관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목간에 나타난 어떤 음식의 소비처로서는 이제 월지 안에 위치한 세택이 이제 주로 측정되고 있는데, 세택에서 이 음식을 전체를 소비하기보다는 어떤 관리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보관된 장소가 이제 나오는데, 이곳을 갖다가 이제 창고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예, 잘 알려져 있는 십석이봉입니다. 이 십석이봉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께서 이미 언급이 됐고요. 용량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당시 도량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옹의 형태를 봤을 때 이게 어떠한 양지에서 됐는가라는 연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죄송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도면에서 이 부분에 이제 십석이봉이라고 이제 명물이 들어갔는데, 경부에다가 표현한 점이 이제 주목됩니다. 월치에서 출토된 보공입니다. 주로 이제 이 호로하고 보고돼 있어가지고 이 부르는 이름을 갖다 봤을 때 어디까지 병이냐 호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봤을 때 이렇게 귀가 4개 달린 원조호라든가, 그 다음에 바닥이 둥근 거, 평평한 거, 동체는 대체로 긴 모양인데, 이런 크기를 가지고서 일단 지금은 이것을 원조호다, 평조호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당시 통일신라 당시에서 옹과 호라고 이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구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월지에서 출토된 것을 보면 대체로 기구가 50에서 60cm 정도고 운반에 편리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놓았을 때 아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러한 기종을 가지고서 음식을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예, 월지에서 이제 보고서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은 목간에서 나타나는 장군의 출토 사례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크기가 좀 작고 아가리의 지름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군에다가 어떠한 음식이나 이걸 보관한다고 한다면은 예컨대 이제 생선이 들어간다든가 또 고기가 들어간다 한다면 아가리가 커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대체로 아가리가 작고 뚜껑이 덮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크기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아마 목간에서 나타났던 그 장군이라는 게 지금 보이는 토기하고 동일한 기종인가에 대해서는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이 월지에서 이러한 장군의 출토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음식물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원래 만들어진 데에서 옮겨 담아서 보관하는 그러한 부분의 성격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진에 있는 유물은 유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지하고 월성 사이에 발천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소화천인데 거기서도 대호 경부가 하나 출토됐는데, 일단 명문이 확인되기는 아마도 유자하고 대자 정도, 그 다음에 글자가 있는데 십석대 이봉처럼 어떤 그 토기의 기능을 갖다가 표시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대호의 경부에다가 명문을 갖다가 표시한 사례가 계속 확인되는 점은 좀 주목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역시 이러한 장군이 같이 출토되기 때문에 당시 생활주적에서 이러한 장군이 대원과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된 모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월지에서 출토된 이제 양기, 그러니까 도량경과 관련된 어떤 크기가 알 수 있는 주요 그릇들입니다. 박병현 선생이 이제 올린 사진하고 연구소하고 이런 사진을 좀 모아봤습니다. 윤선재 선생께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1승에 대해서 이제 그 용량을 이미 확정을 시키셨고요. 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석 이봉이고요. 그 다음에 4도 5도명 매병, 그 다음에 이제 병 1도명, 그 다음에 동궁과 월지 가구역에서 나오는 병 1승명 호입니다. 이러한 걸로 볼 때 토기 자체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토기가 지금 뭐 음료수병이 뭐 355ml나 아니면 2.8L라는 것처럼 당시 어떤 기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성에서도 이런 목간에서 곡식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남동 376번지에서는 이러한 수열에서 쌀겨와 함께 그 목간과 관이 출토되었고, 또한 대호가 여러 점이 나왔습니다. 이 대호를 갖다 비교하면 거의 비율을 보시면은 크게 약간 이렇게 크고 돌대가 있는 것과 약간 요거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요 큰 것과 중간 것 이런 정도로 이제 구분되는데, 이런 모습은 월지에서 출토된 대호들도 약간 크기가 일정한 것들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뭔가 용접적인 부분에서 차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다음 798거 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인데, 여기서도 이제 목간 내에서 보면 쌀하고 이제 밤하고 피, 조, 그 다음에 콩 등이 나오고 있고요. 석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맥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이게 보리가 아니라 밀로 이제 좀 동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팔거산성에서는 맥이라고 이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맥이 확인되는데, 나오기는 보리가 나오지 않고 밀이 지금 확인됐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곡물에 있어가지고서 맥하고 밀하고를 갖다가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향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호는 크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파편이 보고됐기 때문에 아마도 대홍이나 대호 정도가 사용된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 김해 양동산성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선행연구에서는 이제 곡물을 가공한 양을 60석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후행 연구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탈곡한 보리로 이제 다시 이제 보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탈곡한 보리를 갖다가 언급했는데, 이 보리를 갖다가
활거삼성에서 나온 식물 동정체하고 놓고 봤을 때 이걸 보리로 볼 수 있느냐, 밀로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계속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탈곡이 된 음식으로 보리라고 이제 뭐 가정할 경우에는 보관 자체에 있어가지고서 어쨌든 좀 용기 안에서의 좀 보관한다 하더라도 습기 때문에 빨리 소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은 이 보관 방법에 있어서 그 석으로 보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마니로 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흑석 이공처럼 항아리를 일정하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보관하고 소비하는 그러한 형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대호나 그 대홍이라고 표기되고 그다음 석으로 표기된 이런 곡물들이 또는 음식들이 어떻게 이제 보관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뭐 삼성에서 출토된 자료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옮겨왔다는 얘기도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지의 십서이용처럼 크기가 정해진 그릇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왕경내 생활유적에서 보면은 가옥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궁궐 이런 주변에서 나오는 대호의 양을 보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가옥 같은 경우에 1점, 많아도 2점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가옥이라든가 관청으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지에는 별도의 건물 안에 한 7개 정도가,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라든가 아까 보여드린 성원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오는 게 50에서 60개 또는 170, 최대 170개 이상의 항아리들이 건물 안에 이제 일정하게 구분되어 보관되어 있는 모습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이 대호에 나오는 숫자가 결국은 이제 그 건물의 성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창고가 있을 때 그 창고의 어떤 성격을 갖다가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본다면은 이제 이런 대호의 성격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성원동 677-156번지 같은 경우에서 출토된 대호 안에서 여기 지금 명문이 일단은 박방용 선생에 의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박방용 선생은 일단 뭐 동부지남아라는 사람이 이 길사라는 사람이 만든 옹을 구입해 썼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토론문상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이미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참 일단 토론 때 다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해당 토끼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20cm짜리 이제 스케일바기 때문에 코의 크기를 본다면 대략 어깨 동체까지 봤을 때 거의 80 이상의 큰 모양이고, 그 다음 동체는 약간 좀 길쭉한 그런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문은 동체 하부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룡사 남편 담장 외곽 부지에서 조사된 이제 건물입니다. 여기는 공방으로 생각되는 어떤 시설인데 이 안에 보면 이제 호 한 점이 이렇게 매납된 모습이고요. 그 호의 형태도 보시면 이 정도, 아까 보신 거와 거의 크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체로 보건부에는 한 74.82 정도 나오는데 경북까지 최종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동천동의 이제 72번지 유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물은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벽이 있고 이 부분전 안에 항아리 4점, 3점이 각각 매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아리의 형태고요. 이러한 점으로 봤을 때 아마도 창고 안의 공간을 구분하고 그 구분된 공간에 어떤 음식을 저장하는 것 자체를 구분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천동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나온 대호입니다. 보시면은 방형의 공간 안에 역시 한쪽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5점, 여기에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대호들이 좀 구분되어서 위치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창고 옆에 우물이 하나 있다는 점. 그 다음 대호의 형태를 보면 보시다시피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좀 항아리를 계속 그러니까 깨지거나 하면은 새로운 항아리를 넣어서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일단은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성원동 500-18번 표지에서 말씀드렸던 사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건물 자체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만 조사됐지만 건물의 적심을 가지고 복원해 봤을 때 대략 한 150점, 160점 이상의 항아리들이 이제 매납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1차 매납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한 3번 정도까지 동일한 지점의 항아리를 교체해서 매납한 모습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항아리를 확인해 보니까 요 항아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대체로 보시는 것처럼 한 겹, 두 겹 묻고 이런 식의 좀 중복 관계가 있고 그 안에서 보면 그릇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돌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 돌들이 폐기 과정에서 들어간 거기보다는 항아리 안에 돌을 갖다가 넣고 뭔가 좀 사용했던 그러한 흔적으로 이제 좀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온 유물 중에 깔때기라든가 청동, 국자 등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 항아리에서 어떤 액체를 갖다가 보관했고 이를 갖다가 다시 꺼내서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항아리에서는 이제 쌀겨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쌀과 관계된 어떠한 것들이 보관될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주 황룡사에서 나온 그 창고입니다. 그 정혜선 선생이 일단 보고했지만은 이 공간은 대체로 이렇고요. 중간에 파괴가 많이 됐지만 역시 보시는 것처럼 열을 맞춰가지고 이런 항아리들이 이렇게 움푹움푹 패인 공간들이 다 항아리가 놓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걸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한 점, 7점, 한 100여 점 이상으로 이렇게 항아리가 좀 다르게 위치한다 정도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제 월지에서 이제 이용현 선생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은 일단 목간에 나타난 음식과 용기의 성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기종이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어떤가, 형태가 어떤가를 봤을 때 어쨌든 옹과 독, 그 다음에 장군이라는 세 개가 크게 나온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뭐 보관하면서 약간 소분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고분 출토품과 달리 좀 뭔가 실생활에 쓰는 목적이라면은 이제 그와 관련했을 때 좀 저장성이 좀 강조가 되지 않나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용현 선생은 포전과의 관련성도 언급했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정확히는 모르겠고, 다만 토기들이 나온 걸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나오는 고배나 뚜껑 같은 이러한 식기와 같은 이런 그릇들과 달리 주로 저장 그릇들이 중심이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보관성이 중심인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목간에 나타난 그 소비 기간이라든가 이러한 소비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갖다 살펴본다고 했을 때 아마도 이제 신정원 선생이 이제 언급했던 이 논문에서 내용을 참조한다면 당시에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어떤 대사나 대포와 같이 왕실을 중심으로 이제 행사가 아무래도 그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뭐 신정원 선생이 이제 정리한 표를 보면은 이제 각 왕대별로 해서 몇 회에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걸 보면 어쨌든 왕권과 관련된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쩌면은 월지 목간이 계절성과 한정성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월지 목간에 나타났던 이런 그릇의 내용은 통일신라 시대 생활 유적과 창고에서 나오는 그릇의 기종하고 큰 변화 없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목적 자체는 대량 저장 보관 또는 임시 소분과 관련된 모습. 그렇다면 이제 월지까지 이 음식을 갖고 오는 그릇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인데, 아직 경주 지역에서 월지나 이런 주변 지역에 대한 발굴에서 경주에서 생산된 토기 이외 지방에서 만들어진 토기가 발견된 사례가 드뭅니다. 그렇게 본다면 토기에 넣어서 왔기보다도 뭐 예전에 이제 울진에서 간고등어 만들기 위해서 고등어를 상자에 짊어지 가듯이 어떤 목재 용기라든가 목재 상자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경주까지 옮겨와서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시 재가공을 해서 이러한 독과 옹을 이용해서 저장과 보관을 한 후에 장군등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소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결국 목간에 나타난 그릇들의 목적은 결국 이제 보관 문제이기 때문에 창고의 존재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은 동절기가 중심이, 동절기에서 봄을 넘어오는 시기가 중심이라는 점 자체가 아무래도 좀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와 관련된 소비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